안녕하세요, 라벨 민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프팅 시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울세라피 프라임이 좋나요? 소프웨이브가 좋나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되나요? 얼굴이 마른 편인데 어떤 시술이 더 적합할까요? 소프웨이브는 울세라보다 약한 시술인가요? 이런 질문을 진료실에서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단순히 어느 장비가 더 좋다, 어느 장비가 더 강하다 이렇게만 비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울세라피 프라임과 소프웨이브는 둘 다 초음파를 이용한 리프팅 장비이지만 에너지가 집중되는 방식과 깊이,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울세라피 프라임과 소프웨이브를 경쟁 시술처럼 비교하기보다는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두 시술이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리프팅 시술을 이해하려면 얼굴의 노화를 한 층에서만 보면 안 됩니다. 얼굴이 처진다고 해서 단순히 피부 표면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피부의 진피층에서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줄어들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잔주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조금 더 깊은 층에서는 지방층, 유지인대, 근막층의 변화가 생기면서 턱선이 흐려지고 볼처짐이 생기고 얼굴 아래쪽이 무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즉, 리프팅을 볼 때는 피부 자체의 탄력 문제와 깊은 구조의 처짐 문제를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울세라피 프라임과 소프웨이브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먼저 울세라피 프라임부터 보시겠습니다. 울세라피 프라임은 하이프, 즉 고강도 집속 초음파 원리를 이용합니다. 쉽게 말해 피부 표면에 에너지를 넓게 뿌리는 방식이 아니라 피부 속 특정 깊이의 초음파 에너지를 모아 작은 열 응고점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열 자극은 시간이 지나면서 콜라겐 재구성 반응과 조직 수축 반응을 유도하고 턱선이나 볼처짐처럼 깊은 구조의 처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울세라피 프라임은 1.5, 3.0, 4.5mm의 깊이를 설정하여 시술할 수 있습니다. 피부 두께와 지방층의 두께에 따라 다르지만 1.5mm는 비교적 얕은 진피층, 3.0은 피하 지방층, 4.5mm는 스마스, 즉 근막층에 가까운 깊은 지방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세라피 프라임은 피부 표면의 잔주름만 보기보다는 조금 더 깊은 구조의 처짐을 함께 개선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울세라피 프라임은 딥시 기술을 통해 피부 속 구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시술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피부 두께와 지방층 분포를 보면서 필요한 깊이와 부위를 시술할 수 있어 보다 개인화된 리프팅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턱선이 흐려진 경우, 볼처짐이 내려오는 경우, 이중턱이나 턱 밑 처짐이 고미는 경우에 울세라피 프라임의 역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깊은 층의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깊게 많이 강하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얼굴이 마른 분, 볼륨이 부족한 분, 광대아리나 앞볼이 꺼지는 분들은 깊은 층의 에너지를 많이 주는 방식이 항상 적합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세라피 프라임 시술 시 개인의 얼굴형과 지방 분포, 피부 두께를 함께 보고 부위와 깊이, 시술 샷수를 세밀하게 계획합니다. 그렇다면 소프웨이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소프웨이브도 초음파를 이용한 리프팅 장비입니다. 하지만 울세라피 프라임과는 에너지가 집중되는 깊이와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소프웨이브는 약 1.5mm 깊이의 진피층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장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진피층은 피부 탄력과 매우 관련이 깊은 층입니다. 피부가 얇아지고 잔주름이 늘고 피부가 힘없이 늘어지는 느낌이 생길 때 그 변화의 많은 부분은 진피층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프웨이브는 이 진피층에 초음파 에너지를 전달해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재구성 반응을 유도하고 얇아진 피부가 조금 더 탄탄해지는 방향을 기대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여기서 소프웨이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슈퍼브 기술입니다. 일반적인 초음파 리프팅을 떠올리면 한 지점에 깊게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이미지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반면 소프웨이브의 슈퍼브 기술은 초음파 에너지가 약 1.5mm의 진피층을 따라 평행한 원기둥이 7개가 만들어지는 형태로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즉, 점을 여러 개 만드는 것이 아닌 진피층의 여러 개의 열자극 영역을 비교적 균일하게 형성해 피부 바탕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재구성 반응을 유도하는 개념입니다. 슈퍼브 기술을 이용하는 소프웨이브는 단순히 피부를 위로 당기는 장비라기보다는 진피층의 에너지를 집중해 얇아진 피부를 다시 탄탄하게 개선하는 시술에 가깝습니다. 울세라피 프라임이 깊은 구조의 처짐을 고려하는 장비라면 소프웨이브는 진피층에 집중해 얇은 피부의 탄력과 밀도를 보완하는 장비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마른 얼굴, 눈가, 목, 피부 조직이 얇은 부위에서는 이러한 소프웨이브의 특성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프웨이브의 장점이 잘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얼굴이 마른 분들입니다. 마른 얼굴이신 분들은 피하 지방층이 두껍지 않고 피부와 조직이 얇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얼굴에서는 깊은 층에 강한 에너지를 많이 전달하는 방식이 항상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진피층을 중심으로 피부 자체의 탄력과 밀도를 개선하는 방향이 더 자연스러운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소프웨이브처럼 약 1.5mm의 진피층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장비를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이 얇은 부위입니다. 눈과 목, 입 주변의 피부처럼 피부가 섬세하고 조직이 얇은 부위에는 강한 에너지를 깊게 넣기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위에서는 깊은 구조를 강하게 당기는 접근보다 진피층을 탄탄하게 만들고 잔주름과 피부결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프웨이브는 이런 부위에서 진피층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재구성 반응 유도에 얇은 피부를 조금 더 탄탄하게 개선하는데 의미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부 자체가 얇아지고 힘이 떨어진 경우입니다. 피부가 얇아지면 얼굴이 처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잔주름이 더 잘 보이기도 하고 화장을 해도 피부가 힘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깊은 리프팅으로만은 아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를 받쳐주는 진피층 자체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진피층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다시 자극해 피부 바탕을 탄탄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소프웨이브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제 울세라피 프라임과 소프웨이브의 역할을 조금 더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울세라피 프라임은 턱선이 흐려지고 볼처짐이 내려오고 얼굴 아래쪽이 무거워 보이는 경우처럼 조금 더 깊은 구조의 처짐을 고려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3mm, 4.5mm 같은 깊이를 활용해 피부 표면보다 깊은 쪽의 지지 구조를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프웨이브는 피부가 얇아지고 잔주름이 늘고 피부가 한없이 늘어지는 느낌이 있는 것처럼 진피층 탄력 저하를 고려할 때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마른 얼굴이나 눈가, 목, 입 주변의 얇은 피부처럼 조직이 얇은 부위에서는 깊은 층을 강하게 자극하기보다 진피층에 에너지를 집중해 피부 자체를 탄탄하게 만드는 접근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세라피 프라임과 소프웨이브는 어느 하나가 무조건 더 좋다라는 관계라기보다 에너지가 집중되는 깊이와 역할이 다른 장비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깊은 구조의 처짐이 주된 고민이라면 울세라피 프라임의 역할을 고려할 수 있고, 얇은 피부, 잔주름, 진피층, 탄력 저하가 주된 고민이라면 소프웨이브의 역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얼굴의 문제가 어느 층에서 더 두드러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깊은 구조의 처짐이 더 중요한지, 진피층의 탄력 저하가 더 중요한지, 혹은 두 가지가 함께 있는지에 따라 시술 계획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울세라피 프라임은 깊은 구조의 처짐을 고려하는 리프팅 장비이고, 소프웨이브는 약 1.5mm의 진피층에 에너지를 집중해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재구성 반응을 유도하고 얇아진 피부가 조금 더 탄탄해지는 방향을 기대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특히 마른 얼굴, 피부가 얇은 분, 눈가나 목처럼 조직이 섬세한 부위에서는 소프웨이브의 장점이 잘 드러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장비를 비교할 때는 어느 장비가 더 세냐보다 어느 깊이에 에너지를 집중해서 어떤 변화를 유도하느냐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깊은 구조의 처짐은 울세라피 프라임으로, 진피층의 탄력과 얇은 피부의 개선을 소프웨이브로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 보면 리프팅 시술을 조금 더 자연스럽고 균형 있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울세라피 프라임과 소프웨이브의 차이를 상호 보완 관점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포인트 레슨의 라벨 민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